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나림 특파원, 이번 회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결국 금리를 올리는 쪽을 선택했네요. 네,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앞서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라는 전망이 유력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1년 동안 9번 연속 올라가 4.75에서 5%로 높아졌습니다. 2007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Inflation remains too high and the labor market continues to be very tight. And we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은행 사태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금리를 동결할지 어느 때보다 고민이 깊었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최근 유럽 중앙은행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연준 역시 물가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 도중 금리 동결도 검토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금리를 동결하기엔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거군요. 은행 사태는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본 건가요? 네, 파월 의장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강하다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closely monitor conditions in the banking system and are prepared to use all of our tools as needed to keep it safe and sound. 은행 사태는 계속해서 살펴보되 연준은 물가 잡기에 전념하겠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들이 1% 넘게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어제 30% 가까이 폭등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가 다시 15% 넘게 떨어지는 등 은행권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가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릴지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기준금리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이번 발표에서 연준은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적합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 올해 최종금리 전망치를 5.1%로 제시해 작년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인상한 뒤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올해 중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2000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건데요. 외화 유출 등 우려가 나오는데 현재 3.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대해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야당 대표가 아닌 전 성남시장 기소를 강조했고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사온 기자입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1년 6개월 만에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를 결국 기소했습니다. 170쪽 분량 공소장에 5개 범죄 혐의가 담겼는데 크게 3덩이로 나뉩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7,886억 원 이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된 이익만 받기로 결정해 챙길 수 있는 4,895억 원을 못 받아 그만큼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211억 원 이익을 몰아준 혐의, 또 인허가 등 청탁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여 원을 받고 이 중 네이버 뇌물 40억 원은 마치 정당한 기부인 것처럼 숨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야당 대표가 아닌 전 성남시장을 기소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했고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것을 넘어 직접 설계하고 진행한 최종 책임자였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428억 원 약정설은 유착관계를 설명하는 배경으로만 담겼습니다. 검찰은 428억 약정설과 50억 클럽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 넘게 하락했습니다. 역대 가장 크게 떨어진 건데요. 집값이 내려가기도 했고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쓰는 현실화율을 정부가 낮췄습니다.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박진종 기자입니다.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61%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은 10년 만으로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하락폭입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3년 딱 2번 떨어졌는데 그때는 4%대 하락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실거래가에 정부가 정한 비율, 즉 현실화율을 곱해 결정하는데 올해는 작년의 현실화율보다 2.5%포인트 낮은 69%를 적용했습니다.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7억 1,500만 원이었지만 올해 시세가 같다면 6억 9천만 원으로 2,500만 원 줄었습니다. 여기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실제 집값이 떨어진 것도 하락폭을 키워 전국 공시가격은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작년보다 17% 넘게 떨어졌고 인천과 경기도 20% 이상, 세종은 30% 넘는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당장 종부세 등 보유세가 줄어들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도 크게 떨어집니다. 반영 비율을 낮췄기 때문에 결과적인 국민의 보유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도 더 내려간 그런 결과로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시가격은 다음 달 11일까지 볼 수 있고 당장 4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반영됩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구름 뒤로 중국발 황사가 영향을 주겠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에 벌써 관심 단계가 발령돼 있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이영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비의 강도는 대체로 약한 편인데요. 전남 해안과 경상도 해안 곳곳에서는 다소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도 해안에 10에서 40mm 안팎이,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 5에서 20,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서도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문제는 비구름 뒤로 황사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그제와 어제 내몽골과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폭넓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북쪽을 지나가겠지만 이 중 일부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후부터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차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배상안을 둘러싼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동국대에 이어 어제는 고려대 교수 80여 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퇴직 교사들도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송서연 기자입니다. 고려대 교수들이 학교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교수 85명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조치가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린 반헌법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일제 침략 행위에 이런 망구도 비판하지 않는 데 이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추진하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란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들은 특히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을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과 연결시키려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처음 열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시위에서도 정부의 역사인식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 번도 위안부 문제에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고 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참가자들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국민적 비판을 뒤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퇴직교사 10여 명이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의 후폭풍이 학계와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